계속해서 다음 전화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제가 이제 방송 쪽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예능 프로거든요. 그래서 예. 아이돌들과 촬영을 좀 하는데, 그게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네. 계속 협박이랑 좀 욕설이 섞인 메시지를 계속 받고 있어서, 아, 네, 정확하게 사실 예. 말씀드리자면요. 예, 예. 네, 한 출연자가 나왔는데, 얘기를 하고, 뭐, 아이템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얘기도 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다가, 같은 학교 선후배사인 거를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 그 학교냐, 반갑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친해지게 된 건 맞거든요. 네. 근데 업무 외로 연락하거나, 단둘이 만나거나, 뭐, 그쪽에서 주장하는 커플캠을 한다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네. 한 달 전쯤 이제 야외 촬영을 나가서 평소랑 똑같이 뭐 음료수 챙겨주고 뭐 이제 손소독이나 이런 걸 좀 다 해야 되니까 그런 네. 걸 다 챙겨주고 옆에서 퀴즈트 같은 거 보면서 지금 이때 이런 거 할 거라고 하면 된다고 했는데 어떤 장면이 찍힌 건지 그 네. 사진 팬이 제 사진을 찍었나 봐요. 그 아, 아이들이랑 같이 있는 거를. 예. 그게 지금 제가 뭐 SNS 확인을 하면서 보니까 그쪽 내에서 제 뭐 초성 어느 프로 어느 누구 해가지고 초성으로 다 퍼진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딱 촬영 일 이틀 정도 뒤부터 인스타그램으로 DM이 막 오는 거예요. 네가 막 꼬리 탔냐? 네가 뭔데 그렇게 다니냐? 이런 가벼운 내용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진짜 지금 말씀도 못 드릴 만큼 심한 욕설이나 너 죽여버리겠다. 예, 예. 너 주소 어딘지 알고 있으니까 밤길 조심하라는 그런 내용도 많고요. 심지어 핸드폰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지금 뭐 특정 시간대에 거의 핸드폰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전화가 막 와요. 네. 네, 그래서 받으면은 전화 또 끊기고 또 받으면 끊기고 해서 혹시나 해서 통신사 이거 계속 오는데 어떻게 안 되냐 했더니 통신사도 방법이 없다고 지금 또 제가 핸드폰을 계속 써야 되는 직종이고 평판이 되게 중요한 곳인데 네. 계속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다 보니까 지금 같이 일하던 팀에서도 미안한데 일 못하겠다고 그래서 일자리도 없는데 일을 강제로 쉬게 됐거든요. 네, 네. 네, 병원도 다니고 있고 근데 이게 친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그래도 한 명이 저한테 이러는 거면 그 사람을 신고하면 되는 건 알고 있는데 네. 팬덤이고 좀 단체로 또 익명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어디를 신고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이걸로 병원도 다니고 저도 피해본 게 너무 많은데 해명을 해서 듣지를 않으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송국 스텝으로 일하는 와중에 아이돌 멤버와 이제 일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친분이 생겼는데 이제 팬덤들이 이제 팬들에게 오해를 받고 단체로 좀 협박을 받으면서 심지어 직장까지 지금 잃은 상황이시네요. 너무너무 안타까운데요. 송혜미 변호사님 연결해서 바로 좀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혜미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사진이 찍힌 것 같다고 했는데 그 네. 사진 같은 게 뭐 어느 곳에 올라갔다 뭐 이런 것들은 확인이 혹시 되셨나요? 뭐 팬카페나 뭐 DC나 뭐 이런 네. 갤러리에 올라갔다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좀 되셨나요? 그건 거의 다 비공개 계정으로 네.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검색해서 확인한 거는 네. 사진은 없고 네. 그냥 그 제가 일했던 곳을 알 수 있는 그 단어랑 약간 뭐 어디 뭐 누구라는 식으로 약간 돌려 말하는 듯한 뉘앙스로 했는데 제가 확신한 거는 그 행동이 딱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모든 출연자한테 행동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보고 아 이게 내 이야기구나 알게 된 거거든요. 사진은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게시글이 있다는 거죠. 초성 같은 게 네. 올라간 게시글은 네, 지금 네. 검색으로 찾으실 수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럼 그 밑에 막 댓글도 달렸겠네요. 네, 댓글도 달렸는데 네. 거의 다 비공개 계정이라서 볼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내용이 많아서 네, 그리고 그쪽에서도 공개 계정으로는
똑바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아, 뭐 그런 일이 있었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 총공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공개 계정에는 또 어떤 말이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까 DM으로도 연락이 네. 왔다고 네. 했는데 그건 네. 이제 어떤 SNS인가요? 인스타그램? 네, 인스타그램이요. 인스타그램 DM으로만 왔던 거예요. DM 온 부분은? DM이 제일 많이 오고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삭제할 정도로 많이 왔고, 그리고 그 문자로도 가끔 오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번호가 남으니까, 네. 네, 문자로는 좀 더 조심하라는 식으로만 오는 것 같아요. DM으로는 심하게 오고요. 문자로는 그냥 네. 뭐 밤길 조심해 뭐 이 정도 수위로 네. 왔다는 건가요? 몇 번 네, 정도 네. 오셨어요, 문자는? 문자는 한 10건이 안 돼요. 좀 오다가, 누가 봐도 학생들이 보낸 식으로 몇 번 오다가, 또 그런 게 발생하면은 팬덤 내에서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가 네. 돌거든요. 법적 네. 문제 된다는 식으로. 네. 그래서 그런지 거의 인스타그램으로만 오고 문자는 안 왔어요. 문자 이 10건 미만 왔다는 건 한 명이 아니고 그럼 여러 명이 뭐 하나씩 보내는 그런 수준인 네, 건가요? 네. 다 번호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일 수위가 높은 거는 DM으로 왔던 거다. 네, 그래서 제 기우이가 심한 거 몇 개는 캡처를 해뒀는데, 네. 그것만 한 20장 정도 되거든요. 네. 뭐 지금 수위만으로 봤을 때 DM 온 부분은 협박에 해당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스타그램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아예 만약에 가계정이거나 사실 뭐 사연 자체는 굉장히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으시고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인스타그램, 뭐 트위터 이런 경우에는 가계정으로 오거나 계정을 폭파해버리면 사실 특정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그런 경우에는 그 와중에도 가계정 아닌 분들이 가끔씩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특정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거죠. 뭐, 예, 비슷한 뭐 네이버의 아이디를 쓴다든지, 인스타그램 계정 아이디랑 뭐 그런 부분들을 좀 품을 들여서 찾으시는 수밖에는 없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하거나 지금 문자 같은 경우에 뭐 수위 높은 그래도 보시기에 수위가 좀 높은 부분 뭐 아까 뭐 밤길 조심해 뭐 어디 사는 거 다 알고 있어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 빈도가 좀 많아지고 받는 사람이 공포심을 유발하게 했다면 받는 사람이 그걸로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다면은 그 사연상 조금 가능한 부분도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한 건씩 그냥 모르는 분들이 서로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좀 더 수집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품을 들여서 이제 특정될 수 있는 사람을 찾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팬카페 같은 곳에서 게시 원글을 찾을 수 있다거나 네, 거기 밑에 달려있는 댓글이 있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물론 뭐 DC나 이런 데서는 유동 IP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찾기 어려운 거는 사실이긴 한데 그렇다고 또 전혀 안 되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이걸로 스트레스를 받고 일일에 지금 해고된 경위까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한 명이라도 내가 찾아서 조금 본보기로 일을 하지 마. 이렇게 처벌될 수 있어 라고 하고 싶으신 거면 조금 시간을 들으셔서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들은 상황만으로는 사실 인스타그램 이제 DM 온 것만 가지고 이제 경찰에 가서 고소 접수할게요 라고 하면 분명히 이거 특정이 안 돼서 각하해요 이러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보통 특정을 되게끔 이렇게 찾는 것들이 좀 필요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지금 가해자 특정 부분만 어떻게 좀 넘어갈 수 있다면은 이제 해고된 부분에 대한 피해 보상까지도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네, 요거는 아마 원하는 금액까지는 안 될 확률이 높기는 하지만, 예, 이제 해고된 경위가 명백히 인과관계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소명하시거나 그런 진술을 좀 확보하실 수 있으면, 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상을 아주 조금이겠지만, 원하시는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네. 그런 부분까지는 조금 특정이 제일 지금 어려운 문제이고, 예, 네. 그런 부분만 넘어가시면 사실, 네, 모욕이나 뭐 협박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아, 네, 그럼 혹시요, 네, 그 회사 측에서 제가 뭐 다른 회사 측에 신고해서 네. 회사 통해서 그 사람들이 찾는다거나 이거는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회사라면 어느 회사를 얘기하시는 그 건가요? 매니지먼트사. 아, 네. 매니지먼트사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팬덤에 하지 말아 달라라고 이야기는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네. 네. 근데 마찬가지로 이 가해자들을 특정해서 찾는 거는 사실 내부에서 이제 고발해주지 않는 이상은 팬덤 내에서 네.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고 해주지 않는 이상 매니지먼트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요청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돌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해명을 해달라. 이런 요청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 네. 네. 이게 누군지 잘 모르니까. 아, 네네. 네, 그쵸. 좀 음, 힘든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일부러 더 네.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네. 계정을 계속 바꿔가면서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폭파하고 다시 만들고 폭파하고 다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특정되게 만들지 않는 이상은 조금 어려운 그냥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네. 아, 그러면 혹시라도 제가 한 명이라도 찾는다면 네. 제가 이걸로 지금 공황장애 약을 먹고 있거든요. 네. 네, 그거 지금 해고된 거랑 네. 앞으로 취직 힘든 부분이랑 지금 약 먹고 있는 부분까지 합쳐서 보상은 다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을 이제 위자료 네. 부분으로 해서 청구를 하실 네. 텐데요. 네. 네. 뭐 치료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비 치료 받으신 내용이랑 그다음에 뭐 네. 정신적으로 앞으로 뭐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뭐 네. 소견이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셔가지고 네. 그리고 뭐 특정된 사람을 한두 명이라도 찾았다면은 이제 같이 이제 특정되지 않은 사람들 것까지 다 물론 그분들이 그걸 다 책임지시지는 않지만 정황적으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이제 포함해서 넣으시는 거죠. 법률적으로 그 사람들이 안 쓴 부분까지 처벌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내 사용상 지금 피해자가 이렇게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정황으로 함께 넣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찾고 나서는 이제 신고하고 네. 고소를 한다든지 이게 다 되는 거네요? 네, 특정이 된다면 지금 뭐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부분은 충분히 네, 가능하신 부분이라서 네. 근데 뭐 이제 한 번 그냥 고소할 거다. 뭐 너 가만 안 둘 거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사실 협박이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지금 뭐 여러 번 이렇게 오고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이런 부분이 왔다. 이런 부분들이 좀 증명이 되셔야 되겠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유, 참 마음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단순히 DM 같은 걸로만으로는 이제 네. 뭐 신고를 해서 처벌을 받기는 쉽지가 않아 보이네요. 네. 이게 특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를 찾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게 되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그 외에 아이돌 같은 경우에 사생 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연예인들이 모든 일정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막 그러는데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팬이기 때문에 신고까지 하기는 좀 이렇게 좀 난감할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신고를 한다 이러면 어떤 법적 제재를 좀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경범죄 처벌법에서 이제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을 경우에 처벌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스토킹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 뭐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처벌을 할 수 있게 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 행위에 대해서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가 없고요. 가장 큰 문제점은 처벌 수입니다. 그래서 경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결국 처벌의 전부거든요. 그래서 스토킹의 경우에는 이제 이 범죄로 처벌하기보다는 형법에 따라서 뭐 주거지에 몰래 침입했다 그러면 주거 침입, 뭐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추행이 있었다 그러면 성범죄로 의율해서 처벌하는 것이 더 수위가 높은 실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참 내가 진짜 좋아하는 연예인이라면 좀 따라다니고 그러기 이전에 진정 그들을 위한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진짜 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